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2일자로 포항 지역 8월달 브리핑 해보려고 합니다. 포항 부동산 시장 흐림이라는 제목 붙여놨어요. 지난번에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24년에 엄청난 입주 물량 부담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느 가격대는 약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제가 7월달에도 자료를 준비를 다 만들어 놨다가 영상을 찍지는 못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급적이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었는데요. 대구 입주 물량 3만 개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포항의 입주 물량 24년 이때까지는 조금 나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24년 하반기부터 포항 북구 지역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모여 있다라는 부분. 이게 말이 6,000개, 7,000개지 인구 대비로 환산해 보면은 장난이 아니죠. 한 5 정도 곱하면 그 대구의 입주 물량 부담과 포항의 입주 물량 부담이 비슷하다는 느끼면 될 겁니다. 대구에서도 젊은 층들을 연간 1% 정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경북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입주 물량이 대구처럼 부담스럽다. 대구가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일부 좀 수도권이 반등하는 기미가 조금 보이곤 하지만 대구 지역은 그렇게 크게 반등한다 이런 기미까지는 보이지를 않거든요. 미분양 가장 최근의 자료 가지고 와봤는데요. 5,212건 인구 대비로 대략 한 5 정도 곱하면 한 25,000개 정도 대구와 견주어 봤을 때 대구의 미분양이 13,000개가 많다 전국 최다라고 하지만 포항을 인구 대비로 환산해 봤을 때 대구보다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 달의 제목도 포항 부동산 시장 흐림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북 지역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포항 지역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경북 전체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구는 조금 상황이 낮고 북구는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큰 의미가 보이진 않죠.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 나가기에는 기간 조정이 하락에 따른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았다. 물론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잘 나가는 포항, 포스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물량 부담을 이겨내기에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키기에는 산업적으로 좀 한계는 있죠. 포항 매도 물량 2,377건, 연초 대비 약간 늘어난 정도 수준. 한 200건 정도 늘어나 있는 수준. 많을 때는 2,800건, 2,700~800건까지 매물이 늘어났다가 근래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2,300건 정도 수준.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200개 정도 감소했어요. 전세 물량 자체가 도시 규모가 50만 규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빈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월세 물량은 연초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체 임대 물량 700개 수준에서 500개 수준으로 200개 정도 줄어들었고요. 매도 물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매도 물량은 200개 정도 늘었어요. 임대를 놓기보다는 팔려고 한다. 그 요 숫자들이 도시별로 살펴보면 다 비슷해요. 두 채, 세 채 가지고 임대를 놓는 것보다 한 채만 챙기고 있자. 주택수를 조금 줄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 분양권 매도 물량을 살펴보면 일부 줄어든 지역도 있지만 흥해요. 엄청나잖아요. 여기 흥해요. 앞으로도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더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학산면 이제 학산동으로 바뀌었나요? 포항 아파트 거래량 올해 들어서 정점은 찍은 느낌이죠. 5월달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잘 나가는 도시들은 전년 동월 대비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포항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의 거래량도 이제 거의 한 90% 이상 마무리되었거든요. 후의 거래량이 계속 살아난다. 20년처럼 이런 화려한 시절을 다시 찾아보기에는 타 대도시도 좀 힘들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직거래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0% 이상.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직거래 비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네, 직거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부분. 건당 거래대금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높은 수준. 이게 돈이 많이 풀어주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서 다른 지역들도 건당 거래대금은 뭐 10% 혹은 20%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가격 한번 잠깐 살펴보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올게요. 가격을 살펴보기 좋은 곳은 요즘에 아파트투미라는 사이트가 가격 살펴보기에 괜찮습니다. 네. 요 상승률이나 하락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포항 자이 아파트 고점 대비 30% 하락. 아마 요 정도의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빠졌을 때는 막 40%까지 빠지고 그랬을 거예요. 매매 이력들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아파트 투미, 요 사이트 아파트 투미예요. 아파트 투미 요 사이트에서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4억 3천. 많이 빠졌을 때는 3억 후반대까지도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3억 후반대까지도 많이 빠질 때는 빠지기도 했던 것. 지금은 여기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4억 3천. 많이 빠졌을 때는 3억 6천. 또 엄청 낮게 거래됐던 건 취소되기도 했네요. 저점 한 4억 정도로 잡고 10% 정도 반등. 근데 가장 최근의 거래를 보시면은 4억 1천에서 4억 3천. 작으면 5%, 많으면 10% 정도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아파트 2억대의 아파트, 나머지 또 3억대 아파트 보면 20% 정도 빠진 거래. 여기 차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고점까지 회복하기에는 어느 도시든 다 힘들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또 부동산 투자나 투기나 이런 것들에 많이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또 전고점을 가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좋아 전고점 10%, 여기서 10%, 20%만 더 반등하면은 전고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전고점은 정말 무시무시한 가격이었어요. 그때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점 대비 40% 가격, 고점 대비 40% 가격, 이런 것들은 직거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무시할 필요는 있겠더라. 이게 8월 11일 날 남구의 거래가 좀 한 건이었네요. 자, 남구 먼저 살펴보고 북구 살펴볼게요. 고점 대비 27% 정도 빠진 것도 보이고요. 28% 빠진 것도 보이고, 가격 2억 2,700, 국평에 2억 7천, 2억 2천. 나머지 너무 싼 가격은 조금 건너뛰고요. 효자 그린 2차, 효자 그린 2차. 고점 대비 30%. 좀 어느 정도 이름 있다. 한때 좀 잘 나갔다. 그랬던 아파트 30% 빠져있죠. 효자 웰빙 다운 SK뷰 1차 가격 3억 2천, 고점 대비 34% 빠졌어요. 4억 9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요런 계층들이 무너지는 것이 요런 가격대의 아파트들 새로 또 입주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 가격대가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좀 있는 아파트, 좀 나간다 있는 아파트, 그 외의 아파트들 몇천만 원짜리 이런 아파트 제외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산다는 중산층이 좀 산다 이런 아파트들 가격 보시면은 포항 자이 아파트 31% 고점 대비 빠져 있고요. 고점 대비 32%, 고점 대비 35% 정도 빠져 있는 모습. 많이 빠졌을 때 이게 물론 40% 이상 빠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반등, 엄청난 시장의 상승 안 느껴지잖아요. 자, 나머지 2억 9천, 2억 8천 고점 대비 얼마 안 빠진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 대구 방송에서 주로 다뤄드렸죠. 바로 연식을 확인하러 가보면 가장 최신의 아파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천읍 인구가 늘어난다는 도시죠. 인근에 힐스테이트도 생기고 또 아이파크던가요. 네, 월리. 그리고 그 위쪽이 어느 동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쪽 지역들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들어서면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격 보십시오. 9평의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구형 사랑으로 1차, 2차, 여기가 3차까지 있던가요? 네,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있는 모습. 고점 대비 효자 웰빙타운 SK뷰 2차, 고점 대비 30% 빠진다. 고점 대비 30%, 되게 대구 분위기 보시면은 그 포항 보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포항은 물론 엄청나게 싼 아파트들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3, 4억대의 아파트들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서 거래되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싼 아파트들 몇 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아파트들, 때로는 어떤 것들은 좀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혜택들로부터 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락률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포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30% 정도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포항시 북구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요 아파트 투미 사이트가 하락률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조금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청포 아이파크 고점 대비 27% 정도 빠져 있습니다. 대구는 국평에 평당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조금 외곽으로 빠지거나 포항은 연식은 좀 되었거나 하면 평당 800만원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더 많이 오래되었다 이런 지역들은 2억대가 많이 무너져서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두호동 지역 30% 이상 빠진 모습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25%, 30% 등등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덕 3구 트리니엔 3차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반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죠.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는 모습. 나중에 지금 엄청난 입주를 앞둔 시점이 되면은 또 아마 그 대구의 사례가 또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날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막대 가격 10%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거래 자체가 많지를 않죠. 거래 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올해 5월달 거래량 기준으로는 좀 정점을 찍고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암울한 부분도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3호까지 갔던 포항 양덕 풍림 아이원 근래 약간 반등은 있었지만 30% 정도 빠져서 2억 1천, 2억 9천까지 갔던 것이 1억 9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거래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조금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 20%대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 평수나 타입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포항의 직거래 비율은 제법 높은 편이고요. 평균 이렇게 30%, 적게 빠지는 곳은 20%.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한 30%.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여기서 금리가 지금 더 오르는 이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은 더 할인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지. 갑자기 금리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항 북구 지역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된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번 주 가장 최근 주 27%, 34%, 29%, 14% 이렇게 동네별로 요 신축 가격 3억 1천, 준신축 3억 1천, 3억 2천, 고점 대비 15%. 지난번처럼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두어 SK뷰, 그렇죠. 2단지 3억 7천. 나머지 조금 비싼 아파트들, 또 대형 평형들 27, 8%, 30%, 25%, 26, 7, 8%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매매 거래는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또 전세 거래 또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매매 가격 대비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 흐름이 많이 살아날 것처럼 했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78%, 4억 이상 거래량 살아날 것 같다가 시들, 살아날 것 같다가 시들. 이게 비단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들 또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분양권 거래량 월 평균 한 12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이게 겨울철에만 좀 피크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전년 동월 2년 전과 견주어서 나타냈어요.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 2억대를 넘어가던 그런 전세 가격이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6천대로 이게 서서히 전세 가격이 빠지는 모습. 전세 가격이 쭉 빠지는 가운데 매매 가격만 지 혼자 올라간다? 이 갭 차이가 큰 상태에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공간을 메우고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힘들죠. 이 갭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만이 투자자들이 발길을 되돌릴 것이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네, 거래량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시원찮은 요런 흐름. 그건 계속 붙이면 늘 있으니까요. 아파트 개수는 늘어났는데 전체 거래량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패턴은 아닌 것 같죠. 2억 미만 비중이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 정도 수준. 아마 이 비율은 2억 미만의 전세 비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억 이상 전세 거래량은 과거 수준 2020년 그때 수준까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네, 비율은 2% 정도 수준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월세 거래량은 그나마 전년 동월보다 많다.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전세 거래 자체가 월세 거래에 조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월세를 돌리면서 이 또 힘든 시기를 버텨낼 것이고, 여유가 없는 갭 투자, 여러 채 투자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견뎌내기가 이 고통의 시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금리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더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 월세 가격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월세 보증금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 임대차 거래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들인데 평균 전세 가격도 한번 봅시다. 일별 전세 실거래 광고가 좀 많이 떠요. 경북 포항 지역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고점과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전세 가격 또한 고점과 견주어 봤을 때 대략 30%, 요거는 20%, 30%, 평균적으로 그 하락률이 30%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낮은 구간들은 조금 또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좀 적기도 하지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그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북구 지역 전세 가격 4억 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 2억 천까지 갔던 것이 1억 8천. 요거 보면 한 15% 정도 사이 이렇게 나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 덜 떨어졌으면 충분히 그 매매 가격 하락률에 견줄 만큼 가격이 빠질 거예요. 양구, 양덕, 3구 트리니엔 2차 최고 전세 가격 3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까지. 대략 아파트 매매 가격 30% 하락했듯이 전세 가격도 같이 발맞춰 하락하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치솟아 오르려면 금리가 팍팍팍 떨어져 줘야 된다. 그러면 적정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임대인들은 전세 가격을 더 올리겠죠. 전세 가격이 더 올리면 결국 매매 가격과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서고 할 건데, 이제 투자로서의 시장은 저는 사실 부동산에서 그렇게 매력 있게 보지는 않아요. 과거처럼 그런 화려한 폭등이나 이런 시장이 또다시 찾아오기에는 또 엄청난 시간적인 그런 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4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3억으로 25% 정도 빠지고 25에서 30%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2억 2천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1억으로 빠졌다.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는 굳이 안 살펴봐도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습들만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포항 지역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